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20%도 넘는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어제 아침 종목 분석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 드렸었나요? 못 보신 주주분들 계실 것 같아서 어제 영상 가져왔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6,000분 가까이 시청한 영상인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 드렸는지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일단 분명히 삼성전자 최근 조정폭이 워낙 컸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평단을 낮추지 못하신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주주분들을 위해서 딱 기준 하나 잡아 드릴게요. 만약에 내 평단이 25만 원보다 위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평단을 낮춰야 돼요. 물론 아직까지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겠죠. 왜? 개인들이 호가창 아래에 매도를 계속해서 걸어준다면 아무리 매집을 하고 있는 큰 손 세력들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비싼 돈을 주고서 매집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윗꼬리 캔들이 달리면서 추가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서 거래량 동반한 반등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지 확인하면서 매수를 해야겠죠. 어제 영상에서 삼성전자 25만원보다 평단이 높으시다면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하지만 개인들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윗꼬리 조정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얘기를 드렸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어제 8%까지 반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장중에 윗꼬리 캔들이 달리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절대 이 윗꼬리 캔들에 매도를 던지면 안 된다까지 강조를 드렸어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따라오고 계실 텐데 지금 강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20%가 넘는 폭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혹은 어제 시장에서 매수를 하지 못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내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걸까 고민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발 삼성전자 주주분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럴 때일수록 삼성전자 강한 상승 이어갈 수 있게끔 화이팅, 신고가,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매도를 던져야 되는 거냐, 그걸 알려면 거래량을 봐야겠죠. 지금 삼성전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호가창이 얇아서 일시적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매도 수량보다 매수 살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나오는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지금 당장이라도 매도를 던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물론 지금 삼성전자 윗구간 매물대 돌파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가 소폭의 변동성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수급을 봤을 때 프로그램 700만 주, 장 초반부터 700만 주 가까운 매수를 가져가고 있고 그 수량을 외인들과 기관들, 특히 연기금이 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질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눌림목 구간이 나왔을 땐 아직까지 어제 시장과 그저께 시장에서 삼성전자 매수를 하지 못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외인들과 기관들이 돈을 쓰면서 삼성전자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단순히 코스피 지수의 채널 상단이 아니라 채널 돌파까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하락 채널을 이탈했다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락 채널 상단을 터치한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에서 이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가고 있다는 건 단순하게 채널 상단을 터치하고 나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채널 상단을 돌파해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채널 상단을 돌파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을 땐 최소 6,800포인트에서 많으면 7,300에서 400포인트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수 몇 포인트예요? 6,500포인트죠. 그러면 최소 10%에서 15%가량의 상승 구간이 남았다는 건데 그러면 코스피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과연 지금 당장 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눌림목 구간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마지막 기회가 있는 거고, 저랑 같이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추가 베팅을 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상단에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 전고점 돌파하는 거 아니야? 기대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은 너무 이해해요. 왜? 최근 한 달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정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코스피 지수의 기술적 반등 구간이 몇 포인트라고요? 7,300에서 400포인트라고요. 물론 당연히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윗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기간의 조정은 필연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최근 변동성이 정말 컸던 만큼 기간의 조정 와중에도 변동폭이 작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고점 돌파를 기대하고서 삼성전자 베팅을 했는데 곧바로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간의 조정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 변동성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전고점 돌파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비중 조절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전고점 돌파를 노린다면 다시금 눌림목 구간에서 기회를 잡으면 되겠죠. 물론 단순하게 주가만 보고 있다면 이러한 대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최근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거 추가적인 조정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 걱정되시죠? 반면에 주가가 반등할 때는 이 상승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까? 지금이라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정말 지금 내가 매도를 해도 괜찮은 걸까?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 초반에 얘기 드린 것처럼 거래량을 봐야 돼요. 어디서 거래량 동반한 반등이 나왔는지, 지금 나오는 조정이 거래량 동반한 조정인지 아니면 거래량 없는 조정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거래량 동반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급하게 매수 매도를 할 필요는 없죠. 수급을 보면서 그 움직임을 큰 손 세력들이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주주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지금 당장 수급상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비중을 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매수해야겠다, 추가적인 상승 나오겠네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초가 수급보다도 지금 당장 거래량 동반한 움직임, 거래량 없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큰 손 세력들의 포지션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실시간 수급에서 이격을 확인하는 거고, 메이저 증권사의 움직임, 공매도 세력들의 상환 움직임까지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했을 때 삼성전자에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개인 주주분들이 이러한 대응을 하는 게 쉽지는 않죠. 이해하기 어려우신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제 연락처 남겨놨어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주주분들에 한해서 어디서 매수를 할 건지, 삼성전자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 원 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게요.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이런 걸 해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는다고요. 왜냐면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호를 잡아갔을 때,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했을 때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단위의 타점은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셨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에서 10원 단위의 타점을 맞춰가자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신호가 나왔을 때 그에 맞는 대응은 할 수 있어야죠. 추가적으로 상방이 열려 있는데 성급하게 매도를 던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상방이 제한된 상태에서 손익비가 안 좋은 구간에서 무리하게 베팅을 했다가 또 한 번 변동성에 휘둘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호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셨으면 신호만큼이라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추세 전환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
있을까요? 바로 캐펙스 확대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죠. 왜냐하면 캐펙스 확대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이제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잖아요. 왜? 최근 반도체 대장주들이 너무나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나온 이 순간에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적이 증명됐어야 되고 큰 손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캐펙스 확대의 핵심 기업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히든 종목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이제는 캐펙스 확대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캐펙스 확대를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 해요. 일부러 지연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을 땐 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손해를 공급자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이 있어도 공급자 입장에선 쉽게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캐펙스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캐펙스 확대를 해야 된다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AI 투자 질주에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2,300조 원을 넘어섰고 메모리 호황이 최소 2년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땐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할 거 없이 충청권 392조 투자를 진행하겠다, 실질적인 규모까지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에 맞춰서 정부도 3대 메가 프로젝트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공격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걸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팀쿡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도 메모리 공급난 경고, AI 칩 가격 급등 본 적이 없는 수준이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캐펙스 확대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시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누가 이 수혜를 받냐는 거예요. 많은 주주분들이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물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미 건설주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확대의 수혜주로서 관심을 받으면서 선반영 구간이 나왔어요. 이미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는 우리한테는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주가가 곧바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재료 소진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에 강한 변동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땐 단기적인 상승에서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노조예요. 삼성전자는 노조 때문에 골머리를 썩였죠. 주가에도 분명히 악영향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노조 이슈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캐펙스 확대를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 노조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갈까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라고요. 노조도 이제는 하나의 리스크가 된 거죠. 이 노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캐펙스 확대에 가장 신경 쓸 건 스마트 팩토리 공정일 거예요. 게다가 이 스마트 팩토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와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캐펙스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업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방이 열려있는 건 둘째치고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변동폭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요. 아무리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변동폭이 크다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주가가 상승하다가 10%, 20% 조정 나오면 고점인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적고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우리가 정말로 기대했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가 연락처 남겨놨어요. 010-8037-9663 늦지 않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다음에 히든 종목 명의라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기회를 잡지 않더라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만 알고만 있으면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언제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종목 명의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